안녕하세요. 재미로 추측하는 제추입니다. 포브스의 기고 작가인 마이클 팩은 2022년 1월 4일 한국의 K9 곡사포는 전 세계 군이 원하는 대포이다 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냈는데요. 본문에서 미국의 M109A7 팔라딘과 비교하며 K9은 최고 시속 67km이고 팔라딘은 61km. K9은 분당 6발이고 팔라딘은 4발 발사할 수 있다고 전하며 K9이 이동속도, 최대 발사 속도 등에서 우세하다고 말합니다. K9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이유를 빠른 발사 속도, 연사력, 그리고 이동속도로 보았는데요. 작전 능력과 생존력이 뛰어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편 인도에서는 K9 바지라가 라다크 같은 해발 3,000m가 넘는 고원 지방에서 작전 수행 능력이 있는지 테스트를 하였고, K9 바지라는 헬기의 도움 없이 레흐에서 라다크 동부 전방 지역까지 진입해 독자적인 작전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따라서 성능 시험을 통과한 K9 바지라를 추가적으로 도입할 예정인데요. 현재 인도는 K9 바지라를 백문 5개 연대를 보유하고 있지만 인도 국경 전역에 배치하기 위해서는 최소 200대 10개 연대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인도투데이에 따르면 새로운 K9 바지라 200대를 2023년에 발주해 2028년에 배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일 방위사업청은 역대 최대 규모로 이집트에 K9 자주포 및 기타 지원 차량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세부 사항은 발표하지 않았지만 소식통에 따르면 16.5억 달러 가치를 지닌 거래로 알려졌습니다. 이집트와의 거래는 10년 이상 진행해 오던 프로젝트인데요.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고도 이집트의 내부 사정으로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특이한 점은 K9 일부는 함정 접근 거부용 해안포로도 사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017년 K9 시험평가 중에 표적함을 명중시켜 관계자들을 놀라게 한 덕분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집트는 K9을 육군과 해군이 같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집트는 현재 미국 M109A, A3, A4 버전을 운용하고 있는데 A7이 아니라 K9을 도입해 기분이 좋습니다. K9을 이집트에 너무 싸게 판 게 아니냐는 분들도 계신데요. 옵션이 다릅니다. 아시죠? 옵션이 차보다 더 비쌀 때가 있다는 거. K9의 이집트 수출 소식에 영국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영국의 댓글들을 살펴보면 K9이 M109의 클론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더 뛰어나다며 52 구경장은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합니다. 호주에 수출되는 AS9은 K 제품군 중에서 가장 진보한 것이라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이한 것은 이번 수출의 일본 네티즌들의 상반된 반응이었는데요. 이 무기는 베스트셀러입니다. 라이선스 생산 구입으로 자국에서 조립 개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호의적으로 말하고 뒤에 명중률도 자국 생산이라면 올라갑니다 라는 뒤끝을 남긴 반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품을 수입했다는 소리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연평도 해전 이야기는 빠지지가 않네요. 중국에서는 이런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한국 K9 수백억 수주 달성. 이집트는 왜 중국산 PLG-45를 사지 않습니까? 이 기사에서는 첫째 가성비가 K9이 좋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뒤가 있죠. 엔진은 독일의 MTU사, 변속기는 미국의 엘리슨사, 현수장치는 영국의 알로그사, 제어 시스템은 미국, 호신도 미국 등등 부품을 구입해 조립한 다음 한국산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엔진과 변속기는 인정하지만 나머지는 전부 국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장치는 초기에 알로그사에 유기압 현수장치를 도입했지만 내 구성이 떨어지고 알로그사가 비싸게 부르면서 기술 이전을 거부해 자체 개발했고 현재 모트롤이라는 국내 업체가 공급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이 개발한 현수장치를 영국으로 역수출한 적도 있습니다. 하나에서 개발한 제어 시스템은 미국을 뛰어넘어 세계 최초로 완전 자동화 제어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시는 1998년에 이미 개발했습니다. 엔진은 면허 생산이지만 일부 부품을 국산화해서 국산화율이 60%대이고 변속기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둘째는 정치적인 요인으로 들었습니다. 이집트가 오랫동안 미국의 무기와 장비를 사용해 왔기 때문에 미국의 대리인적인 위치에서 혹은 위장한 형태로 K9을 판매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역시 겉만 한국산이고
사실은 미제라는 말이죠. 더욱 과거는 자기네 52구경 자주포가 있으면서도 45구경 자주포인 PLG-45와 비교하며 한국형 K9과 같은 조립품은 PLG-45와 비교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PLG-45는 90억 원 이상이고 K9은 40억 원에 불과해 가난한 이집트는 비싸고 좋은 중국산을 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 무기는 너무 진보되어 후진 지역의 낮은 수준의 군비 균형을 뒤엎을 것입니다. 그래도 좀 현실을 보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한국은 휴대폰과 마찬가지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랜드 제품을 갖추고 있으며 서구 선진국과 동일한 유지보수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유지보수가 용이합니다. 최근 K9 수출을 보면 정말 자랑스러운데요. K9이 자주포 시장에서 가장 어리다는 것 아세요? 독일의 PZH-2000은 1980년대에 개발되었고요. 미국의 M109는 1960년대에 개발되었습니다. K9은 1989년부터 체계 개념 연구를 시작해 1999년에 실전 배치되었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지 오래된 자주포들이 계속 유지되는 건 그만큼 명품이기도 하고 지속적인 개량이 이루어졌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K9은 앞으로 어떻게 개량될 것인가? 현재 K9은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155mm 자주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인기 있는 에서 가장 성능 좋은으로 바뀔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K9A2가 기대대로 개발되면 세계 최강이 될 것입니다. K9의 1차 개량형이 K9A1이라는 사실은 다들 아시죠? 많이 알려진 사실이지만 조금 더 깊이 알아보았습니다. 8kW 이상의 보조 동력 장치 APU가 장착되었는데요. 덕분에 엔진 시동을 걸지 않고도 바로 사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야간 잠만경 바뀐 거 아시죠? 비냉각형 열상형 방식의 카메라와 영상 전시기가 설치되어 야간에도 선명한 영상 확보가 가능해졌습니다. 게다가 위험 지형에서는 신호까지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후방 카메라가 장착돼 보지도 못하고 후진하는 일은 없게 됐습니다. 자동 사격 통제 장치는 텍스트 기반 도스 체계에서 그래픽 기반 윈도우 체계로 바뀌었는데요. 게다가 터치스크린입니다. 포병 대대 전술 통제기 시스템의 업그레이드와 자동 사격 통제 장치의 업그레이드로 무선에 의한 디지털 다중임무 수행이 가능해졌으며 표적 획득 체계와의 연동 운영, 상황 도시 등을 윈도우 환경에서 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K9과 PZH-2000이 세계 최고라고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사격 통제 장치 때문인데요. 사격 통제 장치는 목표 및 화포의 위치, 기상 정보 등을 포착해 컴퓨터로 사격 재원을 구하고 사격에 연관된 장치들의 구동을 조절하는 장치입니다. 실제로 포탄이 목표물을 향해 날아갈 때 중력, 공기저항, 바람, 습도, 온도, 심지어 지구의 원심력과 같은 다양한 외부 정요인이 포탄의 운동에 영향을 주는데요. 이러한 모든 변수들을 계산해 탄적을 예상하고 사수에게 알려주는 장비가 사격 통제 장치입니다. K9은 위치 확인을 관성 항법 장치에만 의존해야 했는데요. GPS가 장착되어 보다 정확한 위치 확인이 가능해졌습니다. 관성 항법 장치는 조금씩 오차가 발생하는데 GPS가 보조하는 거죠. K9A2 개량 사업은 국방과학연구원이 주관해 2016년 착수, 2021년 개량 사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2023년 체계 개발에 착수, 2027년 개발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체계 개발은 양산을 위한 준비 단계로 양산 설계와 시제품을 제작합니다. 개량은 자동화, 부분적 무인화, 사거리 연장, 사격 속도 증대, 운용 요인 감소를 목표로 진행되었고 대부분 달성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가장 큰 특징은 역시 자동화 포탄인데요. 포탄과 장액의 적재, 이송, 장전, 격발 등이 완전 자동화됩니다. 현재 분당 6발에서 앞으로 9에서 10발 발사가 가능해지는데요. 자동화 포탑으로 자동화, 부분적 무인화, 사격 속도 증대, 운용 요인 감소가 한꺼번에 이루어졌습니다. 기존 5명의 운용 인력이 평상시 3명, 비상시 2명까지 줄어들고 원격 제어로 위급 상황에서 병사들이 포상에 뛰어가지 않고도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자동화 포탑은 고반응 화포 기술이라는 이름으로 개발되었습니다. 발사수가 증가함에 따라 포신 마모가 심해지는데요. 이 때문에 약실 부분뿐만 아니라 강선을 포함한 전체의 크롬을 도금하고 강선 자체도 재설계해 발사 시 추진가스, 열,
기계적 접촉으로 인한 마모를 획기적으로 낮추었습니다. 따라서 포신 수명이 1000발에서 1500발로 증가합니다. 사거리 증가를 위해 둔감 장약을 개발했는데요. 둔감 장약은 포탄을 날리는 추진력을 내는 새로운 장약입니다. 온도나 충격 등의 영향을 덜 받는 장약으로 같은 포탄이라도 더 멀리 발사할 수 있습니다. 12.7mm 원격 사격 통제 장치가 장착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각종 레이더 및 자동 추적 기술을 이용해 주간과 야간에 움직이는 표적을 정밀하게 추적, 타격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외에도 차체 보호력 증가, 신형 보호 키트 장착, 원격 무장, 냉방 장치, 자동 소화 장치, 복합 소재 캐터필터 등 다양한 부분들이 추가됩니다. 이렇게 개량된 K9A2는 PGA-1000을 누르고 실질적 세계 최강의 자주포가 될 것입니다. K9A2가 세계 최강의 자주포로 탄생할 것을 기원하며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